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재산세를 학습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세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5쪽이 되겠고요. 자, 문제 19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여러분, 토지에 대한 세율에는 뭐가 있나요? 토지에 대한 세율에는 초과 누진세율이 있고요. 차등 비례세율이 있습니다. 이 차등 비례세율은 생산성인 토지 1000분의 0.7짜리가 있고 1000분의 2짜리가 있고 1000분의 40짜리가 있죠.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3단계. 그런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아시죠?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잡종지 같은 거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즉 0.2%부터 0.5%까지 적용합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이 있죠? 별도 합산은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까지 되겠죠. 0.2에서 0.4까지 적용합니다. 틀린 거 1번. 종합합산 대상에 대해서는 4단계를 적용한다. 틀렸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가 되겠죠. 1번이 틀렸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를 적용한다.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가 되겠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자격농지와 목장용지와 임야는 1000분의 0.7, 공장용지와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는 1000분의 2, 그리고 사치성 토지입니다.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맞죠? 1000분의 0.7. 회원제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넘겨서 20번입니다. 지방세법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별장, 상가 건축물 옳은 것. 여러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 그리고 별장 1000분의 44%, 그리고 이런 상가 건물, 오피스텔, 영업용 상가 건축물은 1000분의 2.5니까 0.2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중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별장은 얼마죠? 1000분의 40. 군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 건축물. 자, 건축물이죠? 공장용 건물은 1000분의 2.5니까 0.25%가 되겠습니다. 분리과세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도 1000분의 44%. 분리과세 대상 토지, 골프장용 토지도 사치성 토지로서 1000분의 44%를 적용합니다. 가장 낮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22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지난 25회 때 나왔는데, 주택에 대한 과표는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2번.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한 과표는 주택이 아니니까 건축물 되겠죠.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이 같거든요.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번. 토지에 대한 과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틀렸죠? 토지에 대한 과표는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같은 재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입니다. 여러분, 주택 쓰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결과적으로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거기 나왔네.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1, 1000분의 1.5, 2.5, 1000분의 4가 되겠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1000분의 50이다. 틀렸죠? 여러분, 별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어떻게 구합니까? 취득세는 별장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 플러스 8%죠. 이때 8%는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에 곱하기 100분의 400이 되겠죠. 4배니까 2%의 4배니까 8%가 되겠고 재산세는요 별장은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40이 되겠고요. 3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그쵸?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0.2%부터 0.5%까지 적용합니다. 4번 시장 군수는 재해 등 발생으로 인해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그렇죠. 해당 연도, 당해년도만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5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재산세는 상한제도가 100분의 150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죠. 주택은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130까지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겨서요. 자,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연결한 것이다. 옳은 것.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 있어요. 주거지역에서 실제 영농으로 사용한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실제로 하더라도 이거는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3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서는 분리가 되겠죠. 그러나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있을 때는 종합이 들어갑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25번으로 넘어갑니다. 틀린 것. 2번 보실까요? 과밀억제권역에서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제외되고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는 계속적으로 1000분의 2.5를 5배를 한다. 계속적이 아니라 자 2번이 왜 틀렸냐면 이거 기억하세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했을 때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를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5년간이니까 원래는 1000분의 2.5거든요. 공장용 건물이.
여기에 5배니까 100분의 500 5배니까 1000분의 12.5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1.25%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대도시 내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입니다. 1000분의 2.5에 5배니까 1000분의 12.5, 즉 1.25%를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시지역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공장용 건물이 있다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1000분의 2.5를 계속적으로 영원히 2배를 중과세하니까 1000분의 5를 과세하게 됩니다. 거기 3번 나왔죠. 시지역의 주거지역에서 인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 건축물은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입니다. 4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용할 때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표준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5번, 같은 재산에 대해서 2개 이상 세율이 적용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6번,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에다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7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26번은 너무 쉽고요. 자, 27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여러분, 세부담의 상한은 재산세는 다 100분의 150이지요. 그러나 주택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주택입니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그리고 6억 원을 초과할 때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27번은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100분의 150인데 주택만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까지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번 틀렸고요. 28번 틀린 건데요. 2번입니다.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29번입니다. 틀린 것 부가징수지요. 1번 해당 주택에 부과할 세금이 100만 원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는 1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라는 건 포함이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어서 늦어도 5일 전까지는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입니다. 이항은 틀립니다. 미만은 1999원이죠.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 넘어갑니다. 비과세인데요. 틀린 것. 매수계약자에게 납세무가 있는 국가 소유에 대해서는 부과한다. 누가 부과할까요? 국가 소유이지만 국가 재산을 내가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니 국가가 나에게 무상 사용 권리를 부여했다면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부과한다. 그렇죠? 국가가 집세를 받게 되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사용하는데 1년 이상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무상이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유상일 때는 부과가 되겠습니다. 3번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있죠. 통제보호구역 토지로 최전방이죠. 그 민간인 통제보호구역에는 전답과속 및 대지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전, 답, 과수원, 대지는 부과하고요.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인 것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겠고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겠고 환경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여러분, 채종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심는 임야가 채종림이 되겠고요. 시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적으로 심는 임야가 되겠는데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선용,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되는 선박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31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자, 틀린 거는 3번이 틀렸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틀렸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불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학습하시기 바라고요. 32번 틀린 거지요. 자, 나머지는 다 같고요. 맞습니다. 4번 볼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 가산금과 중과산금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그렇죠? 국가가 체납된 거는 당연히 배제하겠죠. 5번이 틀렸는데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될 경우,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이 왜 틀렸는가요? 신탁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이 있는데 그 신탁한 재산 중에 세금이
체납된 경우 그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고요. 그러한 체납된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 못 낸 게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고, 또 다른 신탁 재산이 있다면 역시 압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33번이 되겠네요. (33번)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해당 연도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때, 여러분 틀렸죠? 주택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일시에 징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등으로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가액은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시가가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34번에 틀린 것. 34번 틀린 것은 어떤 걸까요? 다 맞는데 지문이 13가지가 나왔잖아요. 4번 되겠네요. 34번. 나머지는 여러분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150%도 한다. 틀렸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일 때는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 없는 상한제도가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35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요. 자, 1번.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에 대한 것은 1000분의 2다. 맞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며 납기는 틀렸네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죠. 원래는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때는 일시에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어요. 2번이 틀렸네. 두 번째가. 재산세는 보통 징수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죠.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45일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하려는 자는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됩니다.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 가격은 과세 기준 현재 시가에 의한다. 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지문이 지금 6개 나왔는데 두 번째 지문이 틀렸습니다. 주택에 대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한 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